에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유튜브도 구독자 13만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 유튜버가 되셨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소장님 사전에 예측하신 대로 책을 쓰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네, 거의 그렇죠. 지금 예측하고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조금은 이제 빠른 느낌은 있죠. 조금 더 빠르다. 네, 네. 저는 이제 변수로 두지 않았던 게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뭐 제가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네, 제가 예상을 할 수 없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배제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금리 때문에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금리가 오르지 않았어도 어차피 하락했을 장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금리 때문에 원래 빠져야 될 장이니까 뭐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 집값 하락세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이 정부도 경착륙만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가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하듯이 집값이 여기서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본인 입으로 뭐 거의 40% 가까이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향도 잘 잡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정부가 되면 안정을 바라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다시 돌리려고 노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규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시장에서 안정이라는 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상승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규제나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풀어버리거나 이랬으면 다시 안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승으로 이제 돌변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제 방향을 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지금 풀어주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은 약간은 규제 해제의 강도가 좀 셌죠. 네. 하락도 경착륙이 있고 연착륙이 있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제 같이 하락을 하더라도 경착륙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착륙을 경계해서 빨리 지금 규제를 좀 빨리 푼 게 아닌가. 선생님 보시기에 정부가 바라는 하락폭은 대략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몇 년도 가격 정도로 돌아가기를 정부가 바라는 것 같으세요? 고점 대비 지금 느낌으로는 한 30-40% 정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실거래 기준. 그렇죠. 이 정도 빠지면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빠져야 됩니까? 거의 비슷하죠. 비슷해요? 네, 평균적으로 30% 40%면 예전에 그 2006년도 이제 상승하고 2012년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 이제 평균 하락 정도가 30에서 4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게 예전 데이터를 한번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보고 어차피 막아도 하락한다. 그렇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도한 게 되어야 뭔가 역할을 한 게 되니까 가만히 뭔가 막으려고 했다가 하락하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서서 그냥 자기가 하락을 조정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뭔가를 천천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을 거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특별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자, 지금 규제 지역 일부 해제를 좀 했잖아요. 지방 좀 많이 했잖아요. 이후에 이 앞으로 추가 부동산 규제 해제 정책은 좀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또 언제 나올 것 같은지. 규제 지역을 지금 지방으로 한정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이 지방에서 세종이 빠졌고, 그렇죠, 빠졌죠. 빠지고 지금 서울 수도권, 인천까지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으니까 많이 해제한 게 아닌가 이런. 많이 해제했다.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정부가 저는 좀 제가 이제 정부를 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정부가 그러면 왜 많이 해제를 했을까? 일단은 경착륙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좀 테스트용도 있다. 테스트용이요? 서울 수도권의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할 때 언제 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긴 할 거거든요. 언제쯤 하는 게 시장의 이제 부작용을 가장 작게 하는 상황에서 해제를 할 수도 있을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경착륙에 또 우려가 생기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 해제를
해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요 해제를 한 효과가 네. 지금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해제했을 때 다시 상승해버리는 지역이 나오면 건들면 안 되죠. 그런 지역도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금리 인상의 폭이 너무 가파르고 빠르잖아요. 규제 해제나 이런 어떻게 보면 상승 효과가 나는 거를 지금 금리가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정부는 공약도 지키고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뭔가 한 가지 행동으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음 규제 풀린다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일부 이제 그 지금은 아주 외곽 쪽을 일부 풀었잖아요. 경기도에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수도권. 예, 수도권. 서울도 일부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울은 좀 배제하고 수도권의 일부를 또 테스트 겸 해서 수도권 외곽. 수도권 외곽 쪽으로 해서 이제 풀어주고 또 반응을 본 다음에 이제 점차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규제 지역 해제의 지역을 조금 더 이제 핵심 지역 쪽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을 규제 지역 해제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혹시 보통 이게 규제 지역 해제는 1년에 2번 규제 지역을 지정할 건지 해제할 건지 해서 위원회가 열려서 보통 이제 이게 6월과 12월에 열려서 7월과 1월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월에 한 거는 좀 전격적인 발표고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해보면 12월 달에 이제 추이를 지켜보다가 이제 추가로 해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걸로 봐지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수도권의 이제 투기 심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판단되는 지역들을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15억 이상 대출 규제 해제. 네. 이게 언론에 살짝 흘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네. 공교롭게 두 개 경제신문이 일면 톱으로 동시에 냈어요 그날. 그러니까 아마도 얘기를 살짝 한 것이 이제 분명하다. 저희 기자 경우가 봤을 때 약간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해서 뭐 집값 자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걸 만지작거리다가 왜 결국 안 했는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는 일부러 풀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는 검토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15억 규제는 풀어도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해줘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제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검토를 진짜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풀어준다면 이것도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까? 네, 이거는 뭐 충분히 나올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매수자들이 이걸 풀어줬을 때 부작용은 매수자들이 이제 그 풀어준 걸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니까 올라가냐 이게 이제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워낙 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때 이 이자로 손해보는 것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커야 이제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진짜 15억 넘는 아파트가 서울에 많은데 갈아타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그래서 뭐 집값이 18억인데 대출이 2억이 있다. 근데 이 갈아타면은 그 2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좀 부작용이 있긴 하던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내 집을 팔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집을 갈아타는 거는 조금 더 상급지나 좋은 집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내 집을 먼저 팔고 사야 되는데 그죠. 그럼 내 집을 팔 때 시세대로 팔리면 팔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시세대로 지금 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갈아타기를 굳이 하려고 한다면 내 집을 싸게 금매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싸게 파는 거는 쉬운데 싸게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금매물이 막 눈에 띄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금매물 거래는 뭐냐? 느닷없이 나오는 거예요. 매도자들이 이제 시세대로 이렇게 매물을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자들이 가서 보면은 살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급한 사람이 한두 사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매도자 중에 부동산한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부동산이 호가를 내리지 않아요.
내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호가를 내리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호가를 내렸는데 바로 안 팔리면 나머지 호가가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급매 효과가 하나도 없게 돼요. 팔려고 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자면 뭐냐면 호가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얘가 급매여야 팔리는 거죠. 아, 낮아 보이니까. 예, 그러면은 바로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고 뭘 하냐면 그동안에 다녀왔던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시세를 보고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이 가격이라면 급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호가가 그대로 있어야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얘를 광고로 호가를 내려고 나면 전화를 아무리 해봤자 이 물건이 같은 물건입니다. 설명을 해도 예,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닷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근 거래량 보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없더라고요. 네. 시장의 어떤 본래 기능인 네. 거래는 활발하면서 가격은 자극되지 않는 네. 이런 약간 골디락스 같은 그런 느낌? 네. 이런 시점이 온다면 언제쯤 온다고 좀 보세요. 가격은 오르지 네. 않지만 네. 거래는 활발한. 있죠. 네. 언제예요, 이 사이클상? 바닥권에 가면 그 약간 반등 시점이 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하락할 때 이제 규제를 좀 많이 과하게 풀어주거나 이러면은 약간 반등을 하기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거래량이 좀 늘기도 합니다. 지금 사이클에서는 언제쯤 이런 시기가 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의 규제 지역을 확 풀어준 거 아닌가? 이런 네. 느낌이 들 그 때, 정도까지 그 정도 들어야 들 때,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 요인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없다라면 점진적인 하락인데 금리 인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과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수 심리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에 좀 강하게 상승 효과가 있는 게 나오지 않으면 매수자들은 쉽게 달라들지 않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처방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은 엄청나게 죽어 있겠네요. 거래 절벽 그럴 가능성이 유지되는. 많죠. 예. 금리가 슬슬 떨어지더라도.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